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현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양시장이 등락을 달리했습니다. 어떤 시장이 되든 간에 내 종목이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포함해서 심야 상담소까지 상담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두 분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그럼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2부는 저희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시작하기 전에는 안경 안 쓰셨는데 언제 쓰셨어요, 위원님? 집중하려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2부도 상담으로 꽉꽉 채워질 예정이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께서 집중하신다고 안경까지 쓰셨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 023153-1611-1612번입니다.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생방송에서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과 함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같은 금요일장에서도 좀 일찍 오늘 같은 장은 좀 매매를 마무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말을 앞두고 또 앞으로도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최충성 위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 금요일장이었잖아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오늘 금요일장이어서 좀 지지부진한 면도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금요일장이었죠. 네, 답답하게 좀 잔잔하게 좀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수급 주체, 개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인 기관들 모두 지금 눈치를 보면서 매수도 강하지 않고 매도도 강하지 않고 일단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부양책, 호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굉장히 다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터져나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입니다. 대선 전에 일반적으로 좀 흘러나오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중요한 거는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가는지 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이 잔잔한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조금 많이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특정 섹터들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 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트럼프가 연임을 한다면 지금처럼 진행이 될 것이고 바이든이 한다면 굉장히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여야겠다. 그것과 미국 관련된 그런 기사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는 틈틈이 올려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시나리오를 잘 짜고 준비를 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해외 증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61선 지지받고 천천히 올라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답답한 부분은 바로 해소될 것 같진 않은데 길어봤자 이제 일주일 정도거든요. 일단은 그런 시장만 잘 이겨내시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최근 시장에 대해서 금요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주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답한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2시간 동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접수 부탁드릴게요. 자,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마감 시간까지 만나봤으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이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바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현대차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원에 20%인데요. 18만 원에 20%. 우리 시청자님 네. 원래 수익 되게 잘 내시는 애청자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현대차 물리셨네?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러니까요. 아이고, 알겠어요.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죠.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뭐 큰 갭차는 아니잖아요. 네. 네. 일단 현대차 관련해서는 뭐 성장성이나 향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감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어요. 다만 함정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은 상승을 오히려 억지로 하지 못해요. 안 하게 밑으로 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반등을 주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수급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관이나 외인들이 좀 매도를 계속적으로 연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뭐 잘 하셨겠지만 뭐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팔기 시작하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수급 조절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연일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건 주가 하락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자리 15만 원 정도는 16만 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자리가 속임 자리가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눌렸다가 갈지, 사실 얘는 지금 한 121선 정도는 한번 터치를 하고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개인 물량을 털어내고 주가가 좀 가볍게 만든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중장기적으로 많이 눌려야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자리는 16만 원 정도, 61선은 자꾸 지지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연 4일 동안 양봉 만들었다가 다시 눌렸다가 다시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지지 라인은 16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자리 지지해주면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저 자리를 이탈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13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파셨다가 13만 원 정도 자리 잡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매수해서 끌고 올라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종목 자체에 문제는 없어요. 다만 지금은 수급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그냥 종목의 가치나 재료 측면에서는 충분히 괜찮은데, 일단 지금은 좀 시간 투자를 해주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 전지만 갖고 있거든요. 네. 지금 포트 종목들이 다요? 그것도 길게 가져가 되지요. 지금 포트 종목들이 다요? 네. 그것만 갖고 가려고 그래. 이게.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돼?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배터리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얘네가 다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셨으니까 포트가 뭐 집중이 되면 수익을 많이 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포트는 어느 정도 깔아두고 분산 투자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한 3개에서 4종목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포트 구성은 조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잖아요. 말 그대로. 중장기요. 그러면 낙폭이 내가 뭐 한 40-50% 정도는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사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음을 그렇게 먹으셨어도 막상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시점에 맞춰서 좀 잘 진입을 하시는 관점으로 하시면 어떨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청자님이신데 2차 전지만 또 포트에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또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우리 시청자님이 전화를 기다리시다가 연결이 잘 안 됐나 봐요.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갖고 있습니다. 15,0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위원님, 15,000원에 갖고 계시면 월요일장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응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기업이지만 업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차트에도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 항상 제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18년도부터 영업이익이 정말 급감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적자를 정말 큰 폭으로 발생을 시켰고 다만 이제 이번 연도부터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기를 가려고 하는 모습, 21년도 추정치는 이제 플러스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런 뭐 나비 효과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영업이익 증가는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에서 샀다 팔았다 좀 반복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 지금 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입니다. 뭐 가격대는 15,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했던 그런 구간이고 지금은 좀 추세적으로 한번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얘는 아마 단기적으로 뭔가 해보시려고 접근하신 건 아닐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한 2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황이 정말 잘 개선이 되고 조금 끌어간다, 중장기적으로 보시겠다 하시면 그 영업이익이 개선이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3만 원, 3만 5천 원도 충분히 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차트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매수매도 반복은 계속적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이 업황 자체에서 좀 큰 그림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할까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유니슨이요. 유니슨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0%에 6,600원이요. 아이고, 높은 데서 물리셨네. 그죠? 네, 네, 아이고, 최근에 좀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유니슨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매수 10월 달에 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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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자리는 털어내는 자리예요. 매수를 절대 하셨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30분간 그 거래 정지 네. 됐을 때 네. 막 그냥 호재 떴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그냥 샀다가 호재 떴어 박수 칠 때 떠나셔야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때 그쵸? 사버려가지고. 이 종목은 뭐 조금 아쉽지만 손절을 염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중도 비중이고 기간적으로 좀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네. 사실 이 종목은 뭐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 이 종목 800원, 900원짜리에서 봤던 종목이거든요. 일단 뭐 거의 1000% 이상 올랐어요. 바닥 대비해서. 이 말인 즉슨 1000% 이상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죠, 사실.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도 일단 주식은 사실 이거는 뭐 그린니들 정책과 관련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주식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면 언제든 하락이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딱 이 자리, 딱 그날 호재가 뜬 날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이 물량을 정리한 구간이에요. 사실 세력들이.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많이 열어두지도 마시고 일단 5,000원짜리 최대 이제 61선 4,450원 정도 지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저 자리 만약에 이탈이 되면 추가적으로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아가요. 하단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데 제가 예시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공략을 했던 현대바이오입니다. 일단은 상승을 이렇게 급격하게 하면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윗꼬리를 만드는 이런 종목들은 이 자리가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가 아니고 털어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되고 이렇게 크게 움직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질 수 있다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이 종목 조금 대응을 하시고 뭐 아쉽지만 이번을 좀 경험 삼아서 다시 반복하시지 않았으면 뭐 그걸로 되는 거고 일단 이 종목 말고 다르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아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린리들 관련해서 풍력, 태양열, 수소 그러니까 수소, 태양열 같은 거 아직 상승을 시작 안 한 그런 종목도 있고 전기나 전선 같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섹터를 변경해서 하시면 충분히 이 정도는 메꾸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일단 61선까지만 열어두시고 지지되고 반등이 정말 강하게 나오는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6,000원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얘가 갈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추후에 좀 흐름이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털고 나왔어야 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법이 또 있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 유니스에 대해서 좀 더 추후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저희 위원님 오픈 채팅방으로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혹은 사진을 걸어두고 저희 위원님과 이제 또 사칭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고요.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수고입니다.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매수가랑 비중이요? 28,000원에 20%. 어유, 잘 들어가셨는데요, 시청자님. 예. 언제쯤 매도하고 시점을 좀 나올지? 알고 싶고, 네네.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가 네.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매수 정말 잘하셨네요, 바닥에서. 네. 일단은 지금 뭐 기관들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전고점 정도 딱 부딪히는 선에서도 뭐 거의 꿈쩍거리지 않고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기존에 바닥을 많이 다져서 괜찮지만 상단에 이제 매물 구간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35,000원 정도 오면은 일부는 조금 수익 실현하시고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절반 정도,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끌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35,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만약에 저자 이탈되면 다시 다 파시고 다시 밑에서 잡고 이렇게 반복해 가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거든요. 차트가 바닥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이제 매물대 그러니까 물량들이 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기존에 이제 1, 2년 정도 이제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 내 매수가에 온다 하고서는 물량을 좀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꾸준히 잘 증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만 원, 4만 5천 원, 뭐 저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차트가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틀고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 나신 건 축하드리고 수익은 확정 지어야 수익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상기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35,000원이
저항 지점입니까? 맞아요. 네, 35,000원부터 저항이 굉장히 세질 거예요. 지금은 그 35,000원에서는 매도를 좀 해라. 네, 일부는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매물대가 아직은 안 왔는데 곧 이제 올 거거든요. 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무심한 듯 시크하게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정말 매수를 잘하셔가지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하나금융지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보셨으면 좀 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 SK 21만 1,000원에 10%입니다. 21만 1,000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SK는 왜 들어가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그 지난번에 SK 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네.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바닥인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뭐 매수하신 자리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아직 시간이 조금 짧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네. 24만 원에 들어갔는데 얼마요? 이제 24만 원에요. 아이고, 위에서 예. 사셨구나. 네. 오늘 그게 이제 SK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가지고 네. 바이오팜을 매각해야 된다고 해서 네. 이 혹시 호재 아닌가 해서 추가로 물타기 해갖고 이제 21만 1,000원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평단가가 네. 높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비중도 네. 마찬가지고. 네. 예. 어쨌든 뭐 호재가 한 번쯤은 튀어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네. 그 뭐랄까요? 자리 자체가 한 네. 번쯤은 이렇게 빵 튀어나올 수 있는데 뭐 이 자리에서 쭉쭉쭉쭉 상승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딱 펌핑이 나온다고 해도 네. 한 121선 22만 8,700원 자리 네. 저 자리까지 딱 갔다가 꼬리 달고 또 내려올 거거든요. 예. 일단 지금은 저 자리 정도를 보시고 예. 20만 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저 자리가 이탈되면 한 번 더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 뭐 네. SK 같은 경우에는 뭐 지주사의 네. 특징인데 다소 이제 답답하게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여요. 네. 뭐 답답한 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등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만 원 지지해주는 선에서 지금은 22만 8천 원짜리 저 자리 네. 목표가로 삼으시고 시간 네. 투자를 조금 하시면은 뭐 저 자리는 충분히 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네.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네. 61선은 회복을 하고 딱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야 네. 얘는 상승을 해줄 거거든요. 네. 네. 그 점을 알겠습니다. 좀 잘 참고를 해주시고 네, 그 전에는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K까지 만나봤습니다. 매수한 자리가 나쁘진 않았다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종건당이요. 아유, 매수가랑 비중은요? 17만 원이고 20%요. 17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6만 4천 원이었네요. 그죠? 네, 본전까지 올라간 건 모르겠어요. 아유,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종근당 들어가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얼마 안 됐는데 좀 네. 비싸게 산 것 같아가지고. 그쵸? 조금 빨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실 얘는 이제 뭐 전반적인 그 코로나 치료제의 네. 차트가 거의 비슷할 텐데 다만 이제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낙폭을 좀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종근당도 같이 따라서 지금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에요. 사실 네. 뭐 종근당이라는 기업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매출도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 발생을 시켜주는 그런 기업이고 하지만 이 주가는 사실상 코로나 치료제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예요, 사실. 일단은 지금은 17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딱 뛰어 올려줄 것 같은데
네. 저 자리에 오면 일정 부분 정리하시고 예. 다른 종목 매수하시는 거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아니면 저 자리에 오면은 61선을 타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우상향으로 틀어 올려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더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18만 원 자리를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네. 조금 더 보실 필요는 있어요. 차트가 얘가 힘이 지금 없진 않아요. 네.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그 코로나 치료제는 대부분 이제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그런 것들이 좀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이제 붙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낙폭과 이 종목의 낙폭은 조금 달라요. 네. 어쨌든 힘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는 들어 올려 줄 건데 만약에 들어 올려 주면 그 다음에 얘가 한 18만 원 정도를 좀 강하게 뚫어 올려주고 이 검정색으로 표시해드린 이 모습처럼 캔들이 만약에 올라가 주면 네. 한번 끌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그 자리 17만 가면은 원이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18만 원 정도는 넘겨줘야 얘가 지금 당장 나 밑으로 빠지지 않고 지금 올라갈 줄 거야 라고 이제 조금 신호를 보내주는 거니까 18만 원이 돼야지요. 18만 원 정도 딱 올라가는지 보시면 만약에 20만 원까지 한번 끌어가 보세요. 20만 원 후까지도 끌어가 보셔도 되고 일단은 확실한 모습은 지금 당장 필요해요. 지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를 회복해주고 18만 원 정도를 강하게 좀 뚫어 올려주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 17만 원 정도 오면 다 매도하지 말고 일부만 매도 처리할까요? 네, 일부만 한 절반 이상 정도 나머지 매도하시고 조금 있어보고. 네, 있어 보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손절 가격은 16만 원을 넘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8만 원이 만약에 좀 넘어가는 것 같으면은 그때 조금 더 사도 안 될까요? 확실한 자리라면 18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상황이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니면 예.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세하게 종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한번 채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진희 님께서 삼성카드 29,8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들어갔는지 여쭙고 싶긴 한데 일단 삼성카드 갖고 있다면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 뭐 차트는 바닥권입니다. 네, 뭐 지금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뭐 매집도 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상단 31,000원 정도 자리 단기적인 그 박스 구간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저 자리를 넘겨주는지 조금 확인을 하시자. 그리고 저 자리를 넘겨주고 강하게 좀 시세 분출이 나온다면 조금 더 보셔도 된다. 그 전고점 정도 32,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자. 얘는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카드 요즘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도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매출도 잘 나오고 그런 기업입니다. 어쨌든 천천히 보시되 얘는 이제 성장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한 종목 정도 깔아두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냥 끌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포트에 하나 정도 넣어두시면 괜찮거든요. 뭐 매일매일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 없이 그냥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되 샀다 팔았다는 좀 반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카드 좀 믿고 가지고 가는 좀 지금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쭉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문자로 한번 가볼까요? 카카오 갖고 있습니다. 38만 5천 원에 15%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카카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종목 토론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카카오나 뭐 네이버 안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찔끔찔끔 흘러내리는 게 좀 계속해서 신경을 거슬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가 봐요. 카카오 만약에 38만 원 라인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네, 그 찔끔찔끔 떨어지는 게 사실 매도를 못하게 하려고 찔끔찔끔 하는 거거든요. 심리전이군요. 네, 심리적으로. 그리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초등학생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생한테 뭐 10만 원 지어주고 너 종목 어떤 거 살래? 라고 하면은 카카오나 삼성전자 살 겁니다. 근데 카카오 못 사잖아요, 위원님. 10만 원은.
10만 원에서 살 수는 있죠. 한 주 정도? 한 주 정도. 네. 카카오는 못 사겠죠. 그러니까요. 카카오는 못 사겠죠. 네. 네, 어쨌든 지금 그만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너나 할 것 없이 아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현대차의 경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들이 아는 종목은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가 많이 타 있으면 일부러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분명히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일부러 물량을 던져내요. 왜냐하면 지금 팔고 밑에서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좀 발생을 시키는 건데 예전에 카카오 말씀드릴 때 제가 NC소프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선행되어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그러니까 61선을 이탈하면 얘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습니다만 지금 61선을 딱 이탈했죠. 제가 말씀드린 그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121선도 한번 이탈을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상승해요. 아, 그러면은 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낙폭이 발생하고 NC소프트도 아직 자리를 명확하게 좀 잡지 않은 이 시간이 사실 3개월,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얘는 조금 더 낙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너무 많이 열어두고 무언가 대응을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카카오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의 문제입니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121선 32만 1,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한번 지지를 해주고 강하게 좀 반등을 쳐주는지 35만 원짜리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이 자리에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얘는 장기적으로 좀 떨어졌다가 쉬었다가 갈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25만 원 정도, 20만 원까지도 한번 떨어져야 얘는 갈 수 있거든요. 뭐 떨어지는 걸 뭐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지금 상처받았어요. 네. 떨어지는 거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만큼 개인 투자자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덜어내야 상승을 강하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30만 원짜리에서 찔끔 밀렸다가 올라가면은 면역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살짝 올라갔다가 또 눌렸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밀었다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일단 그런 점들을 힘을 조금 이해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는 뭐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잘랐다가 나중에 25만 원이든 30만 원 저 자리에 오면은 저 자리에서 그냥 쓸어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갖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로 한번 가볼까요? 셀트리온 갖고 있습니다. 26만 2천 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카카오랑은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위원님. 앞으로 좀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셀트리온 관련주 중에서는 사실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는 상승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세 개 종목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움직인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상승을 강하게 했던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이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움직임에서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지금 꺾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딱 치고 올라오면은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해줄 거예요. 다만 이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지만 셀트리온은 사실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면서 수급을 예측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셀트리온 제약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얘는 이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의 흐름을 보고 셀트리온의 주가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낙폭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힘드시겠지만 21만 5,500원 저 자리까지도 한번 딱 눌리고 오히려 안정을 찾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자리 부딪히고 나서 V자 반동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기업 자체나 이런 것들은 이상이 없어요. 다만 얘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현대차나 카카오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차트가 아마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딱 간 다음에 61선 이탈하고 121선도 깨고 차트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아까 NC소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가 사실 뭐 종목은 다르지만 다 똑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해서 대장주가 무엇인지, 그럼 대장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종목만 보시는 것도 좋지만 대장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종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고 천천히 한번 보유해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함께 셀트리온 삼형제 이야기까지 함께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9만 원에 35%요. 69만 원에 35%. 얼마나 갖고 가실 예정이세요? 좀 장기적으로 보세요, 시청자님. 저는 뭐 내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궁금한 것이 추가 매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주가가 어느 떨어지고 정도- 있으니까, 네. 네, 어느 정도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추가 매수 어느 라인에서 가능한지 좀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차트가 조금 이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예.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있죠. 카카오나 현대차나 지금 얘 차트 흐름이 지금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렇죠? 예. 상승한 뒤에 큰 파동이 나오고 차트가 옆으로 흐르고 있어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때가 아니고 손절을 생각하셔야 될 때예요. 얘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정말 원하신다면 한 50만 원까지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5, 60만 원 정도 저 사이에 와야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셔야 될 때예요. 일단 예. 지금은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매출 자체가 뭐 개선은 되고 있어요. 2,700억 정도, 2019년도에 이제 900억 했다가 한 3배 정도 올라오고 3,000억, 4,000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상 얘 시가총액을 보시면 43조 정도 있는데 이러한 기업이 2,000억 정도 수익을 내고 있으면 사실 적자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제하고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을 매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까요?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나지 않은데 뭐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개선은 되고 있다. 다만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뭐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 뭐 영향력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이 브랜드라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뭐 성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주가가 사실 2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400%가 거의 1년도 안 된 그런 기간 동안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다 갈 수 있을 것이냐는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주가는 사실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은 주가가 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지금 지수가 조금 좋은 것 같으세요? 안 좋은 것 같으세요? 제 질문을 드리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요. 그렇죠. 오늘도 그러면은 200일선 지지를 좀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수가 떨어져요. 그럼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섹터군이 뭘까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예. 지수의 하락은 꼭 제약바이오의 하락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약바이오는
추가 매수, 뭐 이 종목에 국한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뭐 추가 매수를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손절을 하고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 뭐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종목에 접근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일단 지금은 소나기를 조금 피하시자. 다만 63만 원 저 자리 정도는 지지를 오늘 저점 구간인데 저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상승으로 좀 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그 점을 좀 생각하셔서 일단 빠져나오시고 다음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빠져서 하락권 이 자리에서 사시면 좋잖아요. 지금 비중 자체도 사실 부담이 되시는데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대응하시면 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주무셨나요? 아닙니다. 아, 네, 예. 다행입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예, 이 KG 케미칼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7,000원 매수 5%입니다. 27,000원에 5%면 5%만 애초에 담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좀 차익 실현하셨어요? 아닙니다. 5% 5%만 그냥? 담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KG 케미칼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일단 이 종목은 추세는 아직 살아 있어요. 다만 조금 쉬어간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비중도 많이 담으신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냥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 이렇게 싹 눌려서 121선 지지받고 얘가 상승으로 살짝 틀어 올리는 그 자리에서 저점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시고 끌어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틀었어요. 얘가 이제 사실 상승을 하겠다라는 신호를 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 비중을 밑에서 담으시고 25,000원,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3만 원까지도 한번 끌어가시면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게 상담 한번 끝내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가볼까요? 부광약품 갖고 있습니다. 28,9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부광약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네, 부광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 제가 아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가 만약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모습이 고점을 달성하고 하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61선 이탈했고 121선을 이탈했다. 추가 매수 대응보다는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될 때이고 이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일부는 조금 덜어내셔야 돼요.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흐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답답하게 움직인 다음에 상승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 부광약품이라는 종목도 안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다 알고 계신 그런 기업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얘만 올라간 게 아니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제약바이오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이 종목을 뭐 덜어내고 대응하시는 것보다 이제 다른 종목이 있어요. 아직 상승을 시작 안 한 그 코로나 치료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조금 노려서 바닥권에서 공략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5,500원 오늘 자리를 어느 정도 좀 최근에 한 일주일간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인데 저 자리에서 지지해주는 거 이상 반등을 3만 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살려야 얘는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흐름을 보시면서 한 3만 원 정도를 들어 올려주는지 대신에 25,500원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광약품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볼게요. 우리기술투자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3,5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설마 오늘 들어가신 건 아니겠죠?
있지요.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오늘 11% 하락폭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 오늘 들어가셨는지 어제 들어가셨는지 네. 정확한 자리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힘은 다소 빠져 있는 모습이고 다음 날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살짝 봉의 중간부 3,650원 구간 정도에서 딱 옆에서 시작해주면 제일 좋을 거고 만약에 저 자리에서 시작하지 못하고 하락해서 시작하게 되면 3,000원짜리까지도 한번 찍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눌렸다 가든 바로 가든 4,000원짜리는 한 번 더 도전을 해줄 거예요. 다만 시간적으로 바로 가줄 것이냐 바로 못 가고 뭐 한 달, 보름이든 한 달이든 돌아갈 것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을 좀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높은 구간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버티시는 분들은 사실상 밑에 2,000원짜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다. 이분들하고 이제 붙으면 이길 수가 사실 없거든요. 물량이 튀어나오면. 일단은 지금은 5일선 지지 확인하시면서 끌어가보자. 이 종목은 뭐 4,000원, 5,000원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나 지금 당장은 눌렸다가 이제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오늘 그리고 어제 오늘 굉장히 시세 분출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 물렸으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볼게요. HFR 갖고 있습니다. 41,5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HFR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네, HF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쉽게도 하단 그 지지 라인을 좀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많이 밀리진 않았는데 이 자리 지금 딱 되게 간당간당한 자리예요. 27,300원 자리. 저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이게 3만 원짜리까지 딱 튀어 올라주지 못하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7,000원 지지 라인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자리 지지 받으면서 살짝 옆으로 흘러가면서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는지 여부 그리고 3만 원 돌파하고 살짝 상향으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FR까지 만나봤고요. 빠르게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코 제약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14,1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알리코 제약 회생 가능성 있을까요, 위원님? 네, 알리코 제약은 오히려 아까 봤던 뭐 부강약품이나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상승이 뭐 말도 안 되게 다 나올 때 오히려 쉬었고 매집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12,000원 정도 지지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 자리만 잘 지지해주고 천천히 끌어가시면 충분히 16,000원, 뭐 19,000원까지도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부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심야상담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 일단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